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또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시장은 이제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 산업의 뭐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네, 이거 뭐 경제적 효과는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회적인 파급 효과는 뭐 수치로 빼서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것들 내가 변화를 있을지 하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실었는데 일단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기존 우리가 이동하는데 뭐 100km를 간다. 그러면 차를 가도 몇 시간 최소한 뭐 1시간만 2시간쯤 잡아야 돼. 막히는 시간 따지면 그러면 100km 이동은 진짜 마음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UAM이 상용화되게 되면 하늘은 막히지 않잖아요. 그럼 기차에 따라서는 10분, 20분은 갈 수 있어요. 네. 도심에서 우리가 어디 약속을 할 때 도심 이동해도 2, 30분은 우리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심에 2, 30분 이동하는 것과 UAM 타고 내가 100km 이동하는 게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도 1시간 이내에 어디나 다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 버티포트를 이용하는데 바로 옆에 이용하는 것과 차 타고 내가 10분, 20분 가야 돼요. 차 타고 10분, 20분 가는 동안 이 사람이 이미 목적지에 가 있어. 그런 사람들과 아닌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버티포트가 내 주변에 있게 되면 생활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죠. 또 아까 아파트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아파트에 많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데는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겠지만 지방을 간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냥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1시간에 전국 어디 다 가요. 와. 그 전국의 물류 배달도 버티포트 통해 배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 차이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GTX 가까운 데 있는 아파트와 그렇죠. GTX보다도 더 클 수도 있죠. GTX는 정해져 있는 공간만 가잖아요. 얘는 나중에 보면 정해지지 않은 공간도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늘에는 길은 초기에는 길을 이제 정해놓지만 35년 이후에는 하늘길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A부터 B까지 가고 있는 포트를 정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철도 이상의 훨씬 큰 매력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버티포트가. 버세권. 그렇죠. 버세권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옥상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저는 거기 지금 현재 세모.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옥상에 헬리패드가 있으니까 헬리패드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헬리패드와 UM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대부분 이제 큰 아파트 단지나 고층 건물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그 헬기가 이착륙하는 거 몇 번 보세요? 거의 못 보죠. 거의 못 보죠. 1년에 뭐 한 번도 못 보거든요. 그거는 비상시에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 쓰는 공간인데 얘는 상시 이용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2번을 이착륙한다고 하면 10시간 이용하면 20번이에요. 그러네요. 5대가 있다고 하면 100번이죠. 100번이면 1년이면 36,500번이에요. 그래서 36,500번을 떠야 되는 기체와 1년에 한 번도 안 보이는 기체를 같은 공간에서 다룬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타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큐리티 체크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시 운영하기 때 그 사람들은 전용 공간도 필요하고 등등. 그리고 도심 자체에서 이거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용화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이걸 하중을 피로를 견딜 수가 없어요. 건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가능해요. 내진 설계되는 것처럼. 그럼요. 훨씬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옥상에서 출퇴근하는 게 향후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시간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형태의 UM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의 고속버스 터미널들이 이제 적자가 되고 하면서 문을 닫는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버티포트 공간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미 기존에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주요 지점이고 그리고 공공성을 띠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버티포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이게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더 상용화 된다면 진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버티포트는. 그럼 지하철역에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너무 좋겠네요. 강남역에 우리 걸어가서 버티포트 타고 음. 날아가요. 지방.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상용화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이런 지하철역 우리 일상생에 가까운 것 버티포트가 이제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괜찮죠.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국에 한 270개 정도가 있거든요.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휴게소 같은 경우에 그걸 버티포트로 전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고속도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회랑이에요. 네. 고속도로 자체가 회랑이기 때문에 이 회랑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회랑이 뭐냐면 기체가 날아가는 영역인데 도로나 철도나 강이나 산 바다는 이미 회랑이에요. 회랑이 근데 뭐예요? 이 기체가 날아가는 공간. 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이 도로는 차가 다니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기체가 날아가려면 기체 하늘길이 있는데 그 하늘길을 우리가 회랑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UAM은 300m에서 600m의 그 회랑길을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회랑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집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날아가는 나 싫어요, 무서워요.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하철 놓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국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 중요한 시설들 그런 게 있으면 그쪽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랑을 만드는 부분들이 그냥 쭉 일직선 만들어서 내가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고속도로는 그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히는 골프장을 좀 안녕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골프장을 이제 골프 치세요? 아니요, 안 안 치죠. 골프장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새벽에 많이 가니까 새벽에 갈 때는 이제 막히지 않아요. 근데 골프 치고 들어오게 되면 서울 수도권은 기본 5-6시간은 도로에서 보내야 돼요. 뭐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UAM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포트가 있다고 하게 되면 버티포트 하면 우리는 그런 고민 이제 안 해도 돼요. 춘천에서 날아오는데 10분이면 되고요. 웬만하면 서울에서 서울 만남의 광장 같은 데 출발하게 되면 웬만하면 50km 이내에 골프장 거의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분 내에는 다 골프장에 갈 수 있어요. 야.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골프비 내기를 할 때 UAM 타고 가는 내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우리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크게 우리가 양극화를 겪고 있어요. 또 국내에서는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인데 양극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다면 이런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는 버티포트를 만드는 게 뭐죠. 개인적인 사업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 버티포트 사업자가 제공한다 네. 하는 사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돼요. 기존에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 큰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생기고 마이크가 사면서 관광이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게 됐죠. 그냥 관광버스 타고 다니다가 자기 차가 있으면 자기 차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비행기가 1989년도 우리가 해외 여행 자유화가 생겼거든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신혼여행이 제주도가 아니라 다 이제 해외로 간 거죠. 배낭여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해외여행이 일상화가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관광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UAM이 등장하게 되면 패러다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산악 에어 모빌리티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산을 등반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다 누구나 가는 걸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산은 진짜 건강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네. 건강하지 않은데 산 등반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특정한 몇 곳은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산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UAM이 나오고 우리가 버티포트를 짓게 되면 이제 산을 가고 싶은데 못 갔던 분들 또 계절적인 제한 때문에 산을 경치를 사계절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악 에어 모빌리티 투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섬의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한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섬 중에서 몇 개 가보셨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은 전체 갈 수 있는 섬은 5% 정도 뭐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네요. 나머지 섬들은 갈 수 있는 배나 여러 방법이 없어요. 네. 내 배를 가고 내 개인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에어 모빌리티 투어가 되고 UAM이 등장하고 버티포트가 나오고 UAM이 나오고 에어 모빌리티 투어가 되면 다도에 있는 그 많은 섬들
다 구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섬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섬에다가 버티스탁 같은 걸 하나 설치하게 되면 누구나 섬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섬에는 또 빈 공간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섬 주민들이 그동안 아, 물자라든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러네요. 그분들이 이걸 통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정부 입장에서 공짜로 운영할 수 있게 탈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분들은 섬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배가 아니면 꼼짝 못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밖에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걸 타고 그 가까운 무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타고 바로 수도권에 올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섬이 그렇죠. 되게 유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이 다도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부분들도 이미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잠실에 제2의 코엑스가 생겨요. 그 맞아요. 코엑스에는 우리가 대형 컨벤션 센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컨벤션 센터에 버티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버티포트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코엑스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기존에 물론 빨리 이동하면 1시간에 가능하지만 UM을 이동하게 되면 10분, 20분이면 올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이제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버티포트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고요. 또 그분들은 단순히 여기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다른 곳을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원스톱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이제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건물 위에다 지으시면 안 돼요. 컨벤션 센터는 이제 기둥이 없는 건물 형태예요. 네. 근데 버티포트가 위에 들어가게 되면 하중. 그 하중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초기에 제이코엑스도 위에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로 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티포트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를 활용해서 버티포트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람선도 또 저희 연락을 받았어요. 부산 같은 경우 이제 그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는데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오시리아라고 이제 부산의 기장군에 있는 대형 관광단지인데 거기는 배가 접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산을 투어하려면 작은 배를 타서 들어와서 다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버티포트를 구축하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큰 유람선에서 타고 바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람선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만 크면 가능하고요. 우리 함선에 보면 이 전투기나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큰 유람선에는 버티포트가 있으면서 거기에 UM이 있어서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호텔 VIP들을 이제 앞으로 모실 때 공항에서 바로 픽업해서 UM 타고 도착하시게 되죠. 그러면 호텔에도 그런 버티포트가 필요할 것 같고 등등. 이 버티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단순히 2,000조 원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겠네요. 이런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까를 생각하시면 이 시장은 훨씬 크고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진짜 그 UAM 버티포트 스카이버스 시대에 대해서 큰 네. 틀에서 딱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이해가 잘 됐는데요. 저희 또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이 관심 네. 있는 거는 네. 투자잖아요. 부담되실 것 같은데 갑자기 혹시 버티포트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체, 뭐 조비 네. 같은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걸 좀 진짜 시야를 좀 확대시켜서 버티포트까지 좀 바라본다면 네. 어떻게 좀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기체와 버티포트는 투자의 방향이 다릅니다. 네. 이미 기체 OEM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조비나 아처나 릴리움 또 이항 같은 경우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사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포트 관련된 회사들은 아직은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엔젤 투자나 또 SI 투자, 기업체 투자, 또 VC를 통한 이제 FI 투자로 지분 투자하시는 게 지금까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포토원 같은 경우도 현재 500억 밸류에서 그 SI 투자를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개별 기업을 보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체 OEM 회사 같은 경우는 조비나 아처나 릴리움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컨소시엄을 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기업이
사업체로서 지자체와 MOU를 맺거나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컨소시엄 형태를 갖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산업 자체가 바운드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한 팀을 이뤄서 거기에 이제 지자체하고 MOU도 하고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도 짜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포트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회사구나 하는 부분을 갖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현재 7개가 있는데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내 컨소시엄들이 글로벌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직은 네임 밸류가 있지는 못해요. 네. 혹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격차가 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체나 버티포트에서. 근데 이 시장에서 1년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10년이면 강산인데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1, 2년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강산 이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크고 향후에 이제 이 시장에는 국내 기업보다는 이제 해외 기업들하고 같이 조인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데들이 향후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체만 따져보면 우리가 글로벌 탑 10에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현대 슈퍼널이나 그다음에 한화의 오버웨어 같은 경우도 한 15위권 내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버티포트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제 뭐 한국공항공사는 이게 있지만 실제 글로벌로는 30위 이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있는 컨소시엄에 들어온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뛸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회사인지 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저희 이제 포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지금 조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스카이버스 컨소시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컨소시엄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이제 8번째 컨소시엄이 될 거고 저희가 뭐 단언컨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한 3개의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혹자는 그럼 한국 시장이 외국에 좀 점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UM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빨리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그렇게만 보시고 우리 기업이 단순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보시지 마시고 큰 그림을 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저 버티포트나 이런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지 하는 기회를 또 찾으시면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또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게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네, 이게 외국계 기업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 양질의 정보들을 그냥 유튜브만 켜서 다 접할 수 있고, 그렇죠. 방송 3사가 하고 있는 컨텐츠의 네. 범위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런 혜택을 또 얻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네.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의 기술 들어왔지만 네. 우리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유해 부분도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영화 드라마도 그런 것 같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우리 지자체랑 아까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럼 네. 지자체는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지자체를 제가 오늘 몇 군데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네. 솔직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야, 그렇구나. 크기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다 언급을 좀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이제 몇 군데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부산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부산. 네. 부산은 어떻게 보면 그 UAM 컨소시엄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7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2개의 컨소시엄이 부산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네. 부산은 이제 가덕도를 시작해서 북항, 부산역, 해운대, 그 기장군에 있는 오시리아까지 이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 이제 버티포트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부산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부산 일단 바다를 끼고 있어요. 또 산을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랑이나 공역을 만들기 좋은 거예요. UM이 날아갈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부산은 대한민국 이제 2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볼륨도 좀 크죠. 또 관광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UM을 초기에 이용할 때 비용이 우리가 대중교통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택시 한 2배 정도, 3배 정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막 쉽게 이용하기는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광객이라면 또 VIP로 간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겠죠. 그런 조건들을 부산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UAM이 아까 300에서 600m를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부산의 바닷길을 300에서 600에서 부산을 도시를 보면 버드아이 뷰가 너무나 멋진 도시가 부산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닷길로 나와서 부산에 그걸 주간이나 야간에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이런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한테 좀 아쉬운 게 부산은 대한민국에 있는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컨소시엄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산이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 경쟁을 붙여서. 경쟁 붙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쟁을 붙이면서 이걸 해야 돼요. 자, 부산은 단순히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먼저 갈게 정도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여기에 양질의 너 일자리도 창출하게 좀 만들어. 하는 걸 부산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두 개의 컨소시엄은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컨소시엄이 들어온다고 하면 부산시는 야, 여기다 너 공장 지어. 부산만을 위한 수요가 아니라 부산을 통해서 대한민국, 아시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만들어줘. 자, 이런 배팅을 부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부산 시장이고 아니면 부산에 있는 담당자 간에 배팅을 해서 그런 회사를 갖고 선택해서 부산이 만들어가야지 왜 그냥 일반 생태계만 꾸리는 회사만 가려고 해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다. 지금까지는 할 만해요. 지금 왜 부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시를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빨리 UAM 관련된 것들을 도입을 하고 실증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UAM은 잼이라고 제주 UAM에서 잼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자체가 굉장히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부산이 제주도가 굉장히 작다고 하지만 실제 이동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교통이 엄청 막히고 네. 기본 한두 시간 가는 거는 맞아요. 제주도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물론 작은 도시지만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UAM을 동원하게 되면 관광용으로 굉장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제주도가 60만 명의 사람이 거기 거주하는데 응급 헬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머전시용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이머전시용, 그 제주 주변의 부속 섬들하고의 어떤 연계, 아까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관광도 연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UAM 사업을 도입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 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아, 바람이에요.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도심을 얘기할 때 빌딩풍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천연 바람이에요. 바람이 너무 세서 제주도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UAM으로는 1년에 며칠을 운항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360일을 운영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짜요. 근데 제주도는 200일 정도 가능할까요? 250일 모르겠어요. 300일 절대 안 넘고 200일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 뚝 떨어지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비톨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또 강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아까 하이브리드 이비톨, 이스톨 같이 그런 AAM을 차라리 제주도에 적용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이비톨로 추진하고 계셔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가 또 있는데 평택시는 지제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지제역에다가 복합 환경 시설을 만드는 걸로 해서 내년 7월 달에 사업자로 공모를 해요.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평택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택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택이 국내에서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 서너 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다른 시도는 다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잡는데 평택은 2040년대는 지금 현재 한 60만 정도 되는데 2040년 100만 도시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더 증가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우리 수도권 도시 중에서 가장 안 좋아요. 기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는데 1시간만, 2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 삼성이나 LG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군 부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공항을 새로 짓는 건 또 몇십 년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UAM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에어포트 셔틀 개념을 운영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 이머전시용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포트 셔틀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평택, 제주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개 도시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다 바다를 끼고. 맞습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아까 회랑을 만들기 용이하고 기체가 날아가는데 좀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바다나 상이나 강이나 우리가 가수님 회랑을 끼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역이 먼저 좀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에 우리 세종시, 대한민국의 어떤 중앙에 있지 않은 세종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송역에 내리게 되면 오송역에서 맞아요. 세종시까지 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또 차로 간다고 해도 또 불편하고 택시비도 굉장히 또 많이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의 이제 중심지고 나중에 국회 분원도 또 이전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적인 목적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죠. 그렇다고 또 세종시가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시설을 만들기는 불편하다 보니까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아울러서 충청광역권 개념으로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광역권에서 다 같이 합쳐서 UAM 사업을 어떻게 할지의 부분들을 논의하고 계시고 제가 또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또 참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광역권을 같이 하시게 되면 좋은 게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거긴 대한민국의 이제 남북을 가도 한 200km 좀 넘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한 번 충전으로 다 갈 수가 있는 네.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도시 서울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 부분은 참 얘기하기가 참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뭐 가장 큰 도시이고 또 가장 먼저 UAM 사업을 도입을 해야 될 그런 도시거든요. 매력도 높고 또 한강을 끼고 있었고 원래 정부의 계획도 한강을 통해서 한강은 기존에 헬기가 다니는 공역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UAM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1순위였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청와대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반경에 이제 3.7km 정도를 그래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용산에 인접해 있는 마포, 뭐 영등포, 그다음에 저기 뭐 그 흑석동 부분들 그리고 저기는 서초 강남 지역 뭐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바로 기체가 날아가는 부분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국토부나 또 이제 국방부, 뭐 청와대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 이제 우리가 UAM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건 제약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좀 잘라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지금 눈앞에 먼 미래도 아니고요. 네. 정말 한 5년, 10년 안에 상용화가 되고 점점 눈에 보이는 미래고 그리고 미래 중에서도 이렇게 파이가 큰 네.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전 세계 최초의 책이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진짜 최초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인터뷰를 한 200명 네.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끝으로 네. 한번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네. 한번 중요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부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다시 하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UAM 상용화는 멀지 않습니다. 내년 7월달 10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7월달에 파리에서 파리올림픽. 상용화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5년도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이용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8년도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25년도부터 UAM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LA 올림픽이 28년도에 열리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미국도 전국적으로 아마 상용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 상용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 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기체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조비나 뭐 베타나 등등 여러 가지 알고 계시지만 이런 거 이외에
현재 한 800개 정도의 기체 회사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테스트 들어가서 하고 있는 회사가 50개가 넘어요. 와.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비, 아처가 선도하고 있지만 이 회사 이외에 전통 항공기 제조업체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도 이 시장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이비톨, 이스톨 같은 다양한 AAM 기체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특정 이비톨 회사 하나에 주식 몰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조비가 잘 되길 바라고 다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거기만 몰빵하시면 나도 모르게 네.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티포트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기체보다 5배 정도 시장이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면 투자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 기회의 포인트는 어떤 컨소시엄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컨소시엄에서 어떤 롤을 맡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쭉 관심을 갖게 계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내가 주식 투자로만 자꾸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른 분야들을 다 믹싱할 수 있는 키 테넌트 같은 분야예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자기만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큰 사업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스카이버스라는 개념도 말씀드렸고 또 메가시티 리전 개념도 말씀드렸고 에어모빌리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각자 그 분야에서 이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어떻게 접목하지 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본인이 그 분야에서는 본인이 선두가 되고 본인이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끝으로 네. 그 포토원 소개 네. 해주시면서 네. 그 어떻게 하시다가 대표님은 이 길에 들어오게 되신 건지 비행기를 만드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우연히 이쪽하고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책에 뒷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까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 2012년도에 너가 했던 얘기를 너 이제 사업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2012년도에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북경에서 땡땡 그룹에 이제 법인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때 하면서 그때 나사에서 이제 향후 미래에는 이런 시장이 형성될 거야 하는 기사가 나왔고 그걸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개인 차도 아직 주차장이 없는데 나중에 이런 기체가 오면 또 주차장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공영 주차장 같은 이런 공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한 11년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 친구가 야 그때 나랑 같이 얘기했던 너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알게 됐고요. 3년 전에 직접적인 거는 제가 이제 부산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부산시가 이제 국제관광도시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하면 좋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되면 나머지 아이디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이제 시장님이 또 선거를 하시고 되니까 그쪽 캠프에서 저한테 부산을 아시니까 부산에 좋은 공약 같은 거 좀 쓸만한 거 좀 주세요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전달하게 되면서 부산에도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이 회사가 버티포트에서 두 번째 회사예요. 이미 2020년도 7월 달에 4개 회사가 같이 해서 버티포트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중간에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큰 돈 갖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분 50% 내놔 해서 제가 서로 해서 그래서 쪼개졌어요. 쪼개지고 제가 두 번째 버티포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 제 단독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제 책에 추천사를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쪽에 스페셜리스트가 아닌데 제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용기를 줄 만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미 글로벌 그 버티포트나 UM 쪽에서 탑10 회사는 다 이제 스타트업이다. 근데 버티포트만 해도 스타트업의 넘버 1, 2가
다 당신 같은 제너럴리스트가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 자기 같은 스페셜리스트는 이 많은 분야 한 분야를 깊이 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를. 근데 당신 같은 제너럴리스트는 이게 스페셜한 걸 이렇게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더니 제너럴리스트들이 엮는 역할하고 스페셜을 하나만 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 당신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이 시장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제너럴리스트가 그런다고 이 시장을 다 가져가야 돼요 한다는 건 좀 무리는 같고 제네럴 플러스 스페셜리스트, 제네셜리스트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시장을 뛰어들면서 현재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보니까 스페셜리스트가 계신 분들은 스페셜리스트의 내용들만 공유를 해요.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버티포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뭔지 내가 저기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소비자하고 접점이 있었고 그러면 소비자 쪽으로 풀 수 있는 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어쩌다가 제가 첫 번째 책이 된 겁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와, 진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저도 영광입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을 아직까지 뭐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시장은 이제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비 기회나 버티포트 기회 좀 놓쳤다?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시작된 거니까 다양한 시장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너무나 작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스카이버스라고 하는 큰 개념, 아까 얘기했던 유엔 기체뿐만 아니라 스카이크루즈라든지 상용 우주선, 사람들이 우리가 땅에서만 사는 세계가 아닌 이제는 하늘이나 더 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개념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그런 포인트를 나만의 포인트를 찾으시면 각자 나만의 포인트에서 전문가가 되시고 최고의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원의 김태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